지금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전한길 씨한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 전에 전한길 씨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함께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수척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 독에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같은 남자로서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기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놀라운 진짜 저는 은혜로운 그런 모습 편지를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꼭 석방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견뎌내실 겁니다. 잘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지금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한길 씨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차피 감옥에서 나오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자신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누군가에게는 계속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나는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했던 건 틀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완결의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지지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예. 이게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김건희 씨 특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언론 보도들을 많이 보지만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김건희 씨의 무속 또는 뭐 법사들과 친하고 각종 뭐 무속행위 왕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플러스 네. 그다음에 사실상 기독교에서 가장 배척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예. 신천지, 통일교 그런 이단 단체들과의 어떤 거래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한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필요성 때문에 예. 또다시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기독교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과연 이게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런 탈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일관되려면은요. 네. 아니 대통령 되고 나서 부인의 주술 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정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거 다 하고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필요하니까 감옥에서 뭐 하나님 찾고 기도 찾고 이게 예. 너무나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좀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의 분위기상으로는 본인은 정당했다. 뭐 반성이나 사과의 뜻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도 유익이라고 뭐 본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이제 적혀 있었는데 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꽃이 떠오릅니다. 물망초, 날 잊지 말아요. 잊혀지는 게 굉장히 두려우신가 봐요. 지금 12월 3일이잖아요. 네. 12월 3일은 어떻게 되겠죠? 보나마나 이 계엄 1년 해갖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날의 상황 나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보나마나 자신의 잘못된 그런 판단과 그다음에 그 재판까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 그것들이 다시 전부 다
방송에서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환기 씨와의 편지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잊지 마라. 지지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뭐 어떤 종교를 믿던 이단을 믿던 아니면 뭐 정통 교단을 믿던 한 개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전환기 씨와 생각이 다른 게 예.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는 보수주의는요.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예. 보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저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은 그 세 가지 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자신이 책임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재판정에 나가서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사령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은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지켜야 될 어떤 선, 뭐 품격 이런 것들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수주의자다,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화하면서 아직도 종교화하는 신자들과 그런 그 교주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일지언정 정치로 끌어들여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예.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에 있었던 내란 혐의 재판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작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그 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 법정 안에서 막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아니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재판장에 방청을 이제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방청객들을 향해서 재판장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제지를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좀 이제 방청객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지를 당했어요. 박사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입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또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법정 모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에 재판을 너무 소위 법정의 규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예능 사회자처럼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법정 모독 사건들이 다른 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팬미팅 갔다가 무슨 뭐 주선까지 하게 되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감이 폭발을 할 겁니다. 예. 더군다나 엄중한 법정의 규율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법정 질서를 갖다가 판사 스스로가 권위를 내던지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더 이상 지기현 판사를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지기현 판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사실은 이게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도 지기현 판사가 이제까지 처신을 잘못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왜 직접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도 있고 그때마다 지지자들이 네. 방청석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호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적대적인 증언을 하면 야유를 하고 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뭐 쌍따봉을 날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사법부의 위신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일어서고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정에서 일어서는 건 이 재판부가 들어올 때 기립하는 것 이외에는 착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서서 돌아다닌다거나 이게 소송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지지자들은 그런 규율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러면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로서 임하면 됩니다. 본인이 이 재판정을 정치 소란과 선동회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재판부한테 이걸 제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직연 재판부가 이 변호인들이 밥 먹을 때 됐으니까 휴정하자라고 하면서 이건 온전히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인데도 사실상 때를 부리고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까지 나서서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내겠다는 걸 제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재판장에 온 지지자들이 곧 여론이라고 혹시 생각을 했을까요? 여론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전한길 강사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뭐 하느님이 준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일 때 끝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고마운 마음 같은 것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소란을 부리면은 그 재판부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저 사람들을 자제시키겠다라고 재판부에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안에는 법정 안에는 뭐 경위도 있고 합니다만 경위가 만약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자제하라고 표현을 해도 이분들은 또 감정이 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직영판사가 저 상황에 있어서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요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고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제일 그동안 잘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가장 잘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전직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이런 평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가장 낮은 평가를 받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유는 그거보다 더 낮게 그렇죠. 평가받은 이유는 학살자 플러스 50 끝나고 나서 50 비리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순자 씨라든지 또 일가 친척들 온갖 그 소위 비리나 문제점들이 예. 그 이후에 부각되면서 총체적으로 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평가가 굉장히 낮아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계엄이나 뭐 탄핵당했다는 걸 떠나서 그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특검들에서 나오고 있는 예. 그 소위 재직 기간 3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게 명명백백하게 특검의 수사 결과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사람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두환보다 낮은 대통령이 예. 결국은 김건희 씨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국정의 난맥상 대통령 우에 김건희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씨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는 저건 대통령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었어 이런 평가가 또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지 않았나 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계엄에 대해서 6시간짜리 실패한 계엄이었다. 인명피해도 없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법적인 면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학살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평가를 낮게 받았다. 이 지점은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전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런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를테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잘했다라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가 44, 그다음에 잘했다가 33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처음에 굉장히 잘했다가 많이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잘못했다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시대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뭐 물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전두환 대통령과 버금갈 정도의 어떤 계엄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익숙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재판 과정도 지켜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전임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현재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면 또 뭐 이게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이거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옛날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뭐 그건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즉발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